일 에너지 정리를 활용하는 몇 가지 문제 봤었는데 요거 순서를 좀 순서대로 쭉 나가면 좋겠는데 문제 요런 유형으로 연습해 보자라는 거 8번 봅니다. 11쪽에 8번. 방금 전에는 질량도 다르고 각도도 다른 경사면에 놓이는 두 물체에 관해 분석하는 문제도 풀어봤는데 8번에서는 양쪽 경사가 똑같이 세타 각도 나오는데 질량이 m3m 되는 물체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놨을 때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조사를 해보자. A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E0라면 그때까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E0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하는 문제네요. 풀어보세요. 이 문제 역시 쉽게 빨리 푸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원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 판단하나 하는 것들 연습용으로 또 푸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물체가 낮은데 높은 데 있다가 손을 놓으면 똑같은 높이가 된다 그러는 동안에 그러기 위해서 어쨌거나 똑같은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이 움직일 변이의 크기는 그냥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양쪽 각도가 똑같으니까 높이 변화도 S에 대한 H만큼 똑같이 나오겠다. 이 문제는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가 아니라 그냥 대강 움직여도 S 움직인다. 높이 변화는 각자 똑같다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두 물체 A와 B의 에너지 변화 표를 그려보자. 에너지 변화 표. 운동 에너지 변화는 질량비로 그냥 나타내자고 했습니다. 같이 빨라질 거니까 A 대 B는 1대3 비율로 운동 에너지 변화가 표현이 될 거다. 다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h를 따라가자라고 그랬습니다. A는 높이 h, B도 높이 h 올라가요 내려가요 하니까 플러스 mgh 마이너스 3mgh 그래서 마이너스 2mgh라고 표현된 다음에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감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A는 중력 mg 받고 B는 중력 3mg 받을 뿐 수직항력을 n 받는다. 수직항력을 n 프라임 받는다. 이런 건 좀 달라지는데 같은 줄에 의한 장력을 또 장력을 이런 식으로 받는 것 기타 세 개의 힘 말고는 A, B가 각각 다른 힘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공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 A에 대한 중력 빼고 나머지 두 힘이 이렇게 S 가는 동안에 해주는 일 수직항력은 일 안 해요. T가 TS만큼 플러스 값으로 해줘요. 중력 3mg 일 안 해, 일 하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역학적 에너지 법 조사하니까 N'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수직으로 작용할 거니까 일 안 해요. T가 하는 일은 T, S 반대 방향 해서 합은 제로 되겠다라고 표를 채워줬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물어보는 게 뭔가 대답해 보기 위해서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변화를 E0라고 두자라고 했네요.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요거를 E0라고 두기로 했다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B의 운동 에너지 변화 3K를 어떻게든 나타내봐라 라고 하고 있죠. 3K를 나타내봐라. MGH가 E0인데 요걸로 넘어갈 때 어떻게 비교를 하나? 4K 마이너스 EMGH가 또 0 되기는 해야 되니까 MGH는 2K라고 나타나는구나. 요거 같아요.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E0라고 하는 게 MGH라면 요게 2K로 나타날 수 있었으니까 2K와 3K의 크기 비교 1.5배니까 1.5 E0, 2분의 3 E0겠다. 이런 식으로 빨리 찾아주는 것도 가능했네요. 물론 에너지 변화 비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계산을 해가지고 찾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 가능하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두 물체 줄로 엮여 있을 때의 에너지 변화 표를 계속 눈에 익도록 내가 쓰는 것, 작성하는 것도 다다다닥 나오도록 하는 것을 더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익숙해지고 감이 잡히니?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문제 조금 더 풀어볼 건데 너무 쉬운 문제는 좀 재미없으니까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순서상 18쪽에 29번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8쪽에 29번 문제 A 3M, B 2M짜리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P에서 Q까지 가는구나. B 내려가는구나. 에너지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A의 가속도 크기를 중력 가속도의 몇 배라는 식으로 구해보자 그랬어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는 처음 풀어본 학생들은 좀 헤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29번 풀어봅니다. 그래도 풀어보고 답이 나온 친구들 있으니까 한번 또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편리한지 한번 보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쓰던 풀이법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렇다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두 물체가 3M, 2M 질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 A 물체는 빗면 위에, B 물체는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어 가지고 질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려간다. S만큼 변위를 가졌다라고 하자. 자, 그럴 때 두 물체가 A는 S 변위 가지면서 H의 높이 변화, B는 S만큼의 높이 변화이자 변위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두 물체의 질량비를 이용해서 더 빨라지는 거는 확실하니까 A의 B의 운동 에너지 변화 증가 3대 2 이렇게 쓰자. 합하면 5, 3대 2대 5 이렇게 일단 칸을 채워놓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는 A는 3M짜리가 H 올라갔으니까 증가하기를 3mgh 쓰고요. B는 S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mgs 해가지고 뭐 별로 얘들 더해봤자 HS 섞여 있어가지고 딱히 그렇게 의미 있는 좋은 어떤 결과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거 이따 치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 얘기할 때 줄에 걸린 장력이 T 뉴턴으로 일정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힘 분석 따로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중력 제외하고 나머지 힘들 수직항력은 맨날 일 안 하니까 A한테 가해진 장력, 이쪽 방향 장력은 플러스 TS의 일을 했을 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 B는 마이너스 TS의 일을 했을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로서 역학적 에너지 합은 0이다. 역학적 합은 보존된다 라는 것까지도 결론을 얻었어요. 이런 식의 결론이 나타날 거라는 것들 이제 좀 감각으로 맨날 저렇던데요.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거 쭉 정리해봐야 크게 뭐 도움되는 잘 모를 땐 정리해봐도 꼬일 텐데 그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정보가 나오다 마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 조건이 나옵니다.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2K의 10배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요거 쓸 수도 있지만 이게 2K라면 요거는 말하자면 마이너스 20K예요 라고 요거 바꿔보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0K 나오니까 둘이 더해서 요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더하면 이 플러스 2K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TS는 다른 식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18K라고 쓸 수도 있겠네. 또는 요거 또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요거는 플러스 18K라고 쓰고 덩달아 요래 했을 때 얘는 플러스 15K였어야 되네. 이렇게 K로 갑자기 막 바뀌죠. 그래서 고래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5K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K에 대한 비례식처럼 각각의 에너지 변화 비율들이 다 나왔는데 여기까지 한다면 이제 또 뭐 하지? 라는 거를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의 가속도를 적절하게 나타내봐라 그랬는데 A의 가속도를 구하기는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A의 가속도가 아니라
B의 가속도도 어차피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B의 가속도를 구하는 식으로 가보자. 그러면 B는 2m짜리로서 중력을 2mg 받고 장력을 t뉴턴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그러면 B의 가속도라는 것은 B의 질량으로 B가 받는 아랫방향의 R자임을 나누자. 아랫방향 2mg 위로 t면은 2mg-t 요거를 구해보자 하면은 B의 가속도를 구한 게 이제 답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쓰려다 보니까 잠깐만 다시 정리해보자. 요거 마이너스 20K 대 마이너스 18K 20대 18, 10대 9라는 비율이 있는데 EMGS와 TS가 크기 비로서 10대 9라는 얘기죠. SS 지워주면은 요 T가 EMG의 10분의 9여야 되겠네. 자, 요거 막 약분하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써줍니다. 요거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EM이 어차피 다 나눠질 거기 때문에 요거는 G EM 뭐 분모 없어지고요. 10분의 9G를 빼는 걸로 10분의 1G네. G가 10이라면은 1m/s 제곱이네. 바로 구해졌네요. 정답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요걸로 넘어가는 과정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채워서 에너지 관계 구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또 등가속도 운동, A와 B의 관계, F는 MA, A는 N분의 F 이런 데다가 얼만큼 또 버무려서 더 응용을 해야 될지 요거는 연습을 더 많이 하면은 좀 빠르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당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하느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동안에 두 물체의 높이 변화 B는 A 대 B가 몇 대 몇이냐 말하자면 H와 S의 비율 이런 것도 또 물어볼 수 있겠죠. 해봤더니 여기 3mgH는 15K, 2mgs는 20K 나오니까 mg는 3, mgh는 15K 나오니까 mg는 5K 이렇게 나오고 이 mgs, 이 지우면은 mg S는 10K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얘네들이 H 대 S가 1대 2구나 뭐 이런 것도 또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물어보는 거는 뭐 충분히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거를 더욱더 활용하면서 이렇게 쭉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가로 세로 숫자 넣기, 표를 그려서 이것들 간에 비례식 만들고 이러는 게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생각도 한번 개념적으로 연습해 보고 넘어갑시다. A와 B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A의 가속도를 물어봤지만 B의 가속도를 구하면 된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공통. 자, 그런데 B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줄 없이 자유낙하를 S만큼 했다면 B만의 역학적 에너지는 아마 보존이 될 거야. 그죠? 공기저항, 다른 힘 아무것도 안 받고 자유낙하하면은 그냥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B는 원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증가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런 경우엔 줄도 없고 지 혼자 떨어질 때 얘긴데 얘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것에 운동 에너지는 10분의 1만큼만 증가했다라고 그랬죠. 다다다다닥 감소 증가해야 되는데 다라라라락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다고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증가했어야 될 포텐셜 에너지의 10분의 9, 90%에 해당하는 게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네. 이런 역학적 에너지에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다라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왜 그랬을까? 자유낙하하는 게 아니라 줄에 매달린 채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이 없어졌다. 아,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준 거 요 줄 때문이었겠다. 이 T라는 녀석이 장력 T라는 게 S만큼 가는 동안에 마이너스 값에 일을 해준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손실에 기여를 했겠다. 그래서 요 TS라고 할 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포텐셜 에너지 변화의 10분의 9, 90%였었겠다라는 거를 다른 거를 안 구하고 이런 생각만 했다면은 요만큼만 효율적으로 구해서 이제 똑같은 식에서 구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내용에 대해서 빠릿빠릿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문제를 많이 풀고 요령이 붙으면 이걸 굳이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갈피가 안 잡힌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구해준 다음에 비교하고 연산하고 좀 복잡복잡하게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가 되긴 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좀 응용도 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문제들도 이게 문제들이 은근히 굉장히 유명하고 각각이 유형이라고 할 만큼 뭐 좋은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다 풀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요 문제는 지금 한번 풀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16쪽에 25번입니다. 16쪽에 25번 놀이기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게 이제 상황이 은근히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땅바닥에 있었는데 힘을 줘서 H까지 간 다음에 힘을 뺐더니 EH만큼 더 올라가서 저 순간 정지할 수 있었다. 3초 걸렸다.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 거 대답해봐라.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자, 이게 꽤 오래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건데 요거 풀어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희한하게 쉬워하는 문제들이 공통되고 참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다르지도 않은데 학생들이 느끼기에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또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부르르 묶여요. 어려운 문제겠죠? 학생들이 풀어보라 그러면 상당히 고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놀이기구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좀 모식적으로만 그렸는데 자이로 드롭 비슷한 거죠. 그죠? 자이로 드롭은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계속 올라가다가 툭 떨어뜨리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던져버리네. 힘을 가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쭉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놀이기구 이런 거 타는 거 좋아해요? 잘 타요? 잘 타니? 놀이기구 중에는 뭐 마냥 재밌는 것도 있고 이제 스릴을 느끼는 게 주 목적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나는 그런 소위 무서운 놀이기구 이런 거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한다? 하나도 안 무서워서 안 좋아해요. 좀 이렇게 스릴이 느껴져야 되는데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가속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이킹, 순간적으로 무중력 상태 비슷한 거 느끼는구나. 이 놀이기구는 되게 안전해. 안 죽어. 그러면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네. 뭐지? 뭐 하고 끝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어지러워. 뭐 이 정도지. 별로 그렇게 막 무서워 막 이러는 거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왜 무섭지? 그게 얼마나 안전한 장치인데 그게 왜 무섭지? 그죠? 그러지 않니? 아무튼 그래서 질량 m이라고 둡시다. 모르는 문자, 모르는 값은 내가 그냥 정하면 돼요. 내가 정하는데 m이라고 둬도 되고 그냥 1kg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m이라고 정한 다음에 최초 땅바닥에 정지해 있을 때를 요 지점을 그냥 나는 O라고 얘기할게요. H 높이 지점을 P, 최고 높이 지점 3H만큼 갔을 때를 Q라고 한번 써보자. 요거는 문제도 나는데 O는 내가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기만 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단독에 두 개 물체가 엮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독 물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들을 한번 다 써볼게요. 자, 올라가는 순서라서 밑에부터 봐야 되는데 O 상태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땅바닥이니까 0으로 두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도 0이라고 두자. 뭐 그래요. 그래서 P 지점까지 갔을 때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가느라고 속력이 생겼나 봐. 운동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됐어요. 포텐셜 에너지 m짜리가 h 높이 같다. 뭐 이렇게 되나 보다 싶네요. 그게 이제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기도 할 텐데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땅바닥에 정지 있었던 게 자연스럽게 날아가진 않았을 거고 F라는 힘을 가했더니 위로 점점 올라가서 이런 속력에 이르렀다. 물체는 올라가는 내내 중력을 받고 외력으로서 F를 받으면서 H만큼 갔을 거야. 그러면 이거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를 1에너지 정리 중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또 표현 가능하겠다? 중력 가해지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구할 때는 무시. 외력으로서 F가 가해지는 거. 그래서 위로 H만큼 갔다. 그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를 했겠네. 이렇게 가자. 됐어요. 한번 그냥 다 써봤습니다. 세 칸에 대해서. 두 물체에 대해서 네 거, 내 거 합한 거 쓰는 게 아니라 한 물체에 대해서 이때 또 한 번 이렇게 쓰는 걸로 한번 약간 변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중력만 작용해서 점점 느려져서 최고점 가서는 정지하겠다. 거기서는 운동 에너지 제로, 포텐셜 에너지 3H 지점, mg 3H.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다시 여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2H만큼 더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FH에서 어떻게 변했을까? FH로부터 얼만큼 변했을까요? 안 변했겠죠? 여기서 올라간 동안에는 중력만 봤는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중력 빼고 나머지 힘이 한 일 없네. 나머지 힘이 없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 요것도 FH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쓰고 봤더니 질문하는 것 중에서 F가 물체가 가지는 중력의 3배 맞니? 그랬더니 FH, F는 3mg, 우리가 물체 질량을 m이라고 봤으니까 물체가 받았을 중력의 3배 크기의 힘으로써 이 구간 동안에 밀었어야 되겠네, 밀어 올렸어야 되겠네 라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났고요. 니은 기업 Q점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한 1과 같냐? 이거 0이니까 이거랑 이거 같으니까 F가 한 1, F는 실제로 H 동안에만 일을 했으니까 여기서 나타난 게 F가 한 1 그대로를 또 표현을 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기억도 맞고요. 디귿 H가 얼마냐 그랬는데 이거는 막구에서 대강대강 나타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최고점까지 3초 만에 갔다라는 게 중요한데 구해봅시다. 일단 밑에 구간에서는 물체는 중력 mg이기는 한데 g를 10 넣으면 10mN을 아래로 받고 위쪽으로 F가 그 3배였었으니까 30m을 받으면서 올라가야 된다면 10m, 30m, R자임이 위로 20m, 질량 m으로 나누면은 얘는 20m/s 제곱으로 가속되면서 올라갔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구간은 중력만 받으면서 올라가니까 10m/s 제곱의 가속 구간이었겠네. G 대신에 실제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운동에 관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한번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더니 처음 속도 0에서 올라가기를 h까지 간 동안에는 20이라는 기울기를 가져야지 돼.
그래서 최고 속도에 이르른 다음에는 갑자기 힘이 없어지니까 10이라는 가속도에 해당할 기울기로서 속도가 정지 0으로 될 때까지 와야 돼. 그러려면 이 기울기가 20대 10, 20대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표현되려면은 요 최고에 대한 기울기가 그러해야 되면은 같은 높이에 대해서 요게 가로 길이가 1대2 돼야 되겠다. 마지막 0m/s 됐을 때가 Q점 최고 높이에 갔을 때 3초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1초였었겠다. 기울기가 20m/s 해당하는 가속도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1초 후에 최대 속도는 20m/s. 그래서 2초 동안에는 10m/s 가속도로 2초 동안에 0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랬을 때 h라는 것은 그런 최고 속도를 가질 때까지 땅에서부터 올라간 높이, 변위, 시간 되는 속도 그래프, 밑면적 해줘야지 되겠네. 그래서 봤더니 1초에 20m/s 될 때까지 삼각형 1, 20, 10m네요. h는 10m.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는 당연히 2h니까 20m 나와야 되는 거고 8m? 8m 아닌데 어디서 나왔지? 아무튼 디귿은 10m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 조건 중에서 뭔가 이거는 앞에까지 보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네 싶을 때 쓸데없이 나온 조건은 어지간하면 없습니다. 3초를 왜 가르쳐줬을까? 중력과 속도는 10m/s 이라고 치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데 이 조건 없으면 못 풀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25번 문제 학생들이 은근히 까다로워하고 틀리기도 많이 하는 그런 문제였어서 조금 전까지 알아봤던 문제풀이 일반 방식하고는 풀이법이 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1에너지 정리를 사용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외에도 문제를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더 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쪽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 되도록이면 이쪽은 많이 풀어보는 게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원리로 푸는 것이 점점 강화돼 가는 것이 이쪽 부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각각의 또 특징이 있고 풀이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텐데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서 각자 또 풀어 오시고요. 풀기는 하는데 30번, 32번은 풀지 마세요. 30번은 용어가 나오는데 광전효과 관련 용어가 나오고 32번은 이거는 논술형 문제입니다. 수시 논술 문제 대비하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계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라서 이거는 좀 과했다 싶어서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 있거나 관심 있으면 풀어보시고요. 요거 두 개는 안 풀어봐도 되는데 그 앞에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 같이 풀어본 문제도 많지만 다들 유명하거나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 요거 숙제한 다음에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음 시간에도 관련된 내용 또 많이 물어보게 될 텐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이어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자.